15년 전 사라진 진짜 영부인의 시신이 알프스 만년설 속에서 발견된 순간 CIA조차 경악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미소 짓는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 가죽을 통째로 갈아 끼운 평양의 영호 공작원입니다. 그녀가 정성스레 다려올린 보약은 대통령의 정신을 난도질하는 독약이었고, 우아한 꽃꽂이는 우리 군대를 몰살하는 피해 지령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위장한 3만 명의 간첩이 칼을 갈며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노병들의 피 끓는 마지막 폭로를 지금 목격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심장부 청와대에서 15년 동안 벌어진 소름 끼치는 연극을 아십니까? 전 세계 정보기관이 경악하고 CIA조차 믿지 못한 이 비밀은 한 여인의 사라진 72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꾼 대한민국 최대의 국제 첩보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을지 모르는 가짜의 실체를 목격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직 국가정보원 요원 강식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안위까지 걸고 하는 생생한 폭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15년 전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오스트리아 빈의 차가운 밤 공기가 내려앉았던 그날 말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영부인은 가벼운 식중독이라는 공식 발표와 함께 무려 72시간 동안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화려한 호텔 방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저 강식을 포함해 단 몇 명뿐입니다. 그곳은 환자의 요양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껍데기를 통째로 갈아 끼우는 끔찍한 수술대였습니다. 저는 당시 현장 경호를 맡았던 국정원 동료가 남긴 피 묻은 일기장을 우연히 입수했습니다. 그 일기장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영부인의 목소리가 변했다. 주파수 자체가 아예 다르다. 여러분,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72시간의 공백이 끝난 뒤 나타난 여인은 겉모습은 영부인이었지만 그 안의 영혼은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15년 전 오스트리아 순방 중 벌어진 영부인의 기괴한 실종 사건. 현장 요원의 일기장에 기록된 소름 끼치는 문구 영부인의 목소리가 변했다. 일기장과 함께 숨겨져 있던 성형 전후 비교 골격 분석표의 충격적인 진실. 영부인의 귀 뒤쪽에 남겨진 지퍼 형태의 미세한 수술 흉터. 영부인이 가장 아끼던 반려견 행복이가 영부인을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갑자기 매운 음식을 탐닉하며 북한식 식성으로 변해버린 영부인의 모습. 강식이 일기장을 입수하자마자 국정원 정보가가 통째로 폐쇄된 배후 15년간 차례로 의문사하거나 행방불명된 영부인의 진짜 친정 식구들. 젓가락질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듯 부자연스러웠던 수행원의 증언. 일기장 마지막 장에 남겨진 피 묻은 질문. 지금 청와대에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부인이 10년 넘게 제 자식처럼 아끼던 반려견 행복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돌아온 영부인을 보자마자 행복이는 꼬리를 흔들기는커녕 미친 듯이 짖어대며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행복이는 영부인의 팔을 물어뜯었고 그날 밤 즉각 안락사당했습니다. 짐승은 사람의 냄새와 영혼을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었던 겁니다. 진짜 영부인이었다면 행복이가 과연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뿐만 아니라 영부인의 식성도 기괴하게 변했습니다. 평소 매운 것이라면
입에도 못 대던 분이 갑자기 북한에서나 즐겨 먹는 아주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앞에서의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에게 교육받은 것처럼 부자연스러웠죠. 어느 수행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부인께서 젓가락질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기장과 함께 발견된 골격 분석표를 정밀 검토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뼈 구조는 성형수술로도 완벽하게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분석표는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영부인과 15년 전의 영부인은 하악골의 각도 자체가 물리적으로 일치할 수 없는 타인이라는 것을요. 제가 이 진실에 다가가자마자 제 주변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국정원 정보관은 흔적도 없이 폐쇄되었고 일기장 제보자의 집은 가스 폭발로 가루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어린 딸조차 학교 앞에서 정체불명의 사내들에게 납치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인공지능 AI 음성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15년 전 진짜 영부인의 육성과 현재 영부인의 연설을 대조한 결과가 모니터에 뜨는 순간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치율 0%. 인공지능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목소리는 절대로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말이죠. 지금 청와대 안방을 차지하고 대통령의 곁에서 미소 짓는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진짜 영부인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반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추적한 결과 진짜 영부인의 시신은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차가운 만년설 아래에서 처참하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여자는 대체 무슨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기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의 우아한 손짓 하나하나가 사실은 평양을 향한 살인 지령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3일 만에 사람의 영혼이 바뀔 수 있는가? 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은 그녀의 변화를 보고도 침묵해야만 했는가? 이 거대한 질문의 해답은 바로 그녀의 우아한 취미 생활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가 정성스레 꽂는 꽃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을 찌르는 암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음성 분석 결과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목소리조차 가짜인 그 여인이 청와대 안방에 앉아 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을까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꿈에도 몰랐던 그 여인의 우아한 취미 생활 속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비수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안방에서 평양으로 흐르는 살인 암호를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제가 영부인의 가짜 목소리를 확인한 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영부인이 매일 아침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던 그 우아한 꽃 장식 사진들 말입니다. 국민들은 국모의 고결한 취미라며 칭송했지만 제 눈에는 그 장미 한 송이와 백합의 꺾인 각도가 마치 짐승의 이빨처럼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제가 믿고 신뢰하던 천재 해커 민수에게 그 사진들을 건네주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비웃었죠. 형님, 이제는 꽃 장식까지 의심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단 1시간 만에 민수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신 채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 꽃꽂이 배열이 북한 보위부에서 사용하는 이진법 암호 체계와 완벽하게 일치해요. 사진 한 장이 올라갈 때마다
전방부대의 암호 체계가 해킹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영부인이 올린 붉은 장미 새송이는 동해안 침투 명령이었고 하얀 안개꽃은 대북 확성기 무력화 지령이었습니다. 그녀의 꽃꽂이를 가르치던 강사 백합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백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북한 최고의 암호 전문가를 뜻하는 은어였죠. 저는 청와대 정원사 박 씨를 통해 백합의 뒤를 캤습니다. 박 씨는 제게 은밀하게 귀띔했습니다. 강요원, 그 꽃꽂이 선생이 오는 날이면 관저 지하에서 이상한 기계음이 들린다네. 그리고 며칠 뒤 박 씨는 청와대 숲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유서 한 장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상식밖의 결론과 함께 말입니다. 민수는 밤을 새워가며 영부인의 침실을 분석했습니다. 형님, 저 거울 좀 보세요. 영부인의 화장대 거울은 일반적인 유리가 아닙니다. 북한 위성과 직접 통신하는 초고주파 안테나가 내장된 특수 장비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밀이 실시간으로 평양에 전송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몰래 설치한 도청 장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영부인은 거울 앞에 앉아 짙은 화장을 하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장군님, 서울의 주인은 곧 바뀝니다. 개와 돼지 같은 남조선 놈들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 말투는 평소의 우아한 표준어가 아니었습니다. 살기가 가득 담긴 서늘한 평양 사투리였죠. 여러분,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영부인이 직접 만든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죠. 민수는 그 꽃바구니 속에 숨겨진 고성능 도청 장치를 찾아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영부인이 대통령에게 건네는 향기로운 꽃다발 속에는 아주 미세한 마취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멍한 표정을 짓거나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바로 그 꽃향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해독한 암호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취소. 영부인의 손끝에서 시작된 꽃의 전쟁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송두리째 뿌리 뽑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수에게 더 깊은 정보를 요구하자 민수는 제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형님, 누군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살려주세요. 그게 민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입가에 거품을 문 채 독침을 맞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 꽃꽂이 강사 백합은 사실 진짜 영부인의 친딸을 인질로 잡고 가짜 영부인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통령조차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협박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청와대 정원사 박 씨의 죽음과 민수의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부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꽃의 이름을 아십니까? 바로 죽음과 장례를 상징하는 보라색 아네모네입니다. 그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을 기다리는 죽음입니다. 이제 그녀의 다음 타겟은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그 자체이자 대통령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 속에 숨겨진 이 잔인한 살인 지령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할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간첩의 지령을 국모의 미소로 오해하며 살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녀가 대통령의 기억을 어떻게 난도질하고 있었는지 그 보약 속에 든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분노로 밤을 지새우실 겁니다. 대통령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평양의 수령을 찬양하는 그 기가 막힌 현장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정성스레 꽃을 꽂으며 평양의 지령을 보내는 동안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 명석하던 분이 자기 아내의 정체조차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매일 아침 안방에서 피어오르던 진한 한약 냄새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약. 대통령의 머릿속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몰아넣은 그 소름 끼치는 현장으로 저 강식과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내가 다려주는 뜨끈한 보약 한 잔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청와대 관저에서는 매일 아침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짜 영부인은 최고급 약탕기를 가져다 놓고 직접 약재를 손질하며 대통령을 위한 보약을 다렸습니다. 수행원들은 국모의 지극정성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지요. 하지만 그 약탕기 안에서 끓고 있던 것은 보약이 아니라 대통령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마의 액체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이상 증세를 처음 감지한 것은 1년 전 국무회의 때였습니다. 평소 수치 하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던 대통령이 갑자기 어제 내린 지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통령은 당황한 기색으로 자신의 머리를 짚으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안개 속에 갇힌 사람처럼 흐릿했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 박사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이 박사는 제 눈을 피하며 손을 벌벌 떨더군요. 강요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영부인께서 주신 약재를 섞었을 뿐이에요. 이 박사의 말에 따르면 영부인은 북한에서 건너온 특수식물인 망각초를 보약에 섞었습니다. 이 망각초는 소량씩 장기 복용할 경우 뇌의 해마를 손상시켜 특정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주입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무서운 약초입니다. 실제로 제가 대통령의 서랍에서 발견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에는 영부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기억 조작 가이드북이 들어 있었지요. 대통령이 잊어야 할 진실과 새롭게 믿어야 할 가짜 추억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보약을 거부할 때면 갑작스러운 근육 마비 증세가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몸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박사가 영부인과 내통하여 대통령에게 치매라는 가짜 진단명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국가 통치권자의 정신을 병자로 몰아세워 권력을 찬탈하려는 무서운 음모였죠. 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마시다 남은 보약 찌꺼기를 몰래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했지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 거대한 장벽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기로 한 날 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나 모든 자료가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의 일기장을 뒤졌지요. 그곳에는 대통령의 필체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글씨들로 채워진 가짜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짜 영부인은 대통령이 잠든 사이 그의 손을 빌려 역사를 조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가짜 영부인을 볼 때마다 동공이 풀리고 멍해지는 최면 반응을 목격했을 때의 그 참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름 돋는 장치는
대통령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였습니다. 영부인이 결혼 기념일 선물이라며 채워준 그 우아한 시계 뒷면에는 초미세 주사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기억이 돌아오려 할 때마다 시계는 자동으로 신경 안정제를 주입하며 그의 의식을 마비시켰던 것이지요. 가짜 영부인의 잔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에게 소름 끼치는 가스라이팅을 시전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기억 안 나세요? 15년 전 그날 당신이 진짜 영부인을 직접 알프스 절벽에서 밀어버렸잖아요. 제가 그 비밀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악마 같은 짓입니까? 가짜 영부인은 대통령을 살인자로 세뇌하여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헛것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하려 다가갔지만 그럴 때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지요. 이미 청와대 경호실까지 그 여인의 송기에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눈가에는 항상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고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관저 복도 끝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통령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였지? 나는 누군가? 그러더니 갑자기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경례하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장군님, 지령을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평양의 장군을 찾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짜 영부인의 진짜 힘은 대통령 한 명을 조종하는데 그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의 아내들을 포섭하여 거대한 거미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안방 정치를 통해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던 12명의 여인들. 그 비밀 다도회의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은 분노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실 겁니다. 과연 이 나라의 권력은 어디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투표로 뽑힌 대통령? 아니면 거대 기업의 총수들? 아닙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은 훨씬 더 은밀하고 소름 끼치는 곳에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해가 저문 뒤 침실의 이불 속에서 속삭이는 그 짧은 한마디, 바로 베개 머리 송사에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 권력자들의 안방이 이미 평양의 검은 손길에 장악당해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보약 속에 숨겨진 대통령의 기억 세탁을 추적하던 저는 이제 더 깊고 거대한 지하 동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짜 영부인의 진짜 힘은 그녀의 연기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관리하는 비밀 조직 안방회의 실체를 확인한 순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이미 침몰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청와대 깊숙한 곳에서 열리는 다도회. 그곳은 우아한 여인들의 친목 모임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에 바치려는 반역의 심장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안방회의 멤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국방부 장관의 아내, 검찰총장의 아내, 대법관의 아내, 대한민국 사법과 행정 그리고 국방을 책임지는 우두머리들의 아내 12명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다도회장에 몰래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본 광경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기괴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남편들의 귀에 평양의 소망을 심어줍시다. 가짜 영부인이 찻잔을 들어올리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자 12명의 부인들이 일제히 가사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가짜 영부인이 하사한 영롱한 보석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보석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성능 도청기와 위치 추적기가 내장되어 있었죠. 장관들이 침대 위에서 아내에게 속삭이는 국가 기밀들이 그 반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평양 보입으로 전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짜 영부인이 주최하는 비밀 다도의 안방외의 충격적인 실체, 국방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아내들의 포섭 완료,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아내들의 베개 머리 송사와 가스라이팅, 고성능 도청기와 위치 추적기가 내장된 보석 반지의 비밀, 매일 밤 안방에서 남편들의 귀에 북한의 지령을 속삭이는 여인들, 포섭을 거부한 유일한 장관 부인의 의문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몰래카메라에 포착된 12명의 여인이 북한 국기에 경례하는 의식, 대한민국 국가 예산 일부가 영부인의 비자금을 통해 핵개발로 유입된 정황, 서울의 주인은 곧 바뀐다라고 선언하는 가짜 영부인의 소름 돋는 녹취록, 강식이 발견한 안방의 명단 속에서 마주한 자신의 아내 이름. 제가 가장 경악했던 순간은 바로 이 안방의 멤버들이 일제히 일어나 북한 국기에 경례를 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평양 사투리로 군가를 합창하며 장군님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의 아내들이 안방에서는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는 포섭을 끝까지 거부하던 유일한 장관 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도해에 다녀온 다음 날 고속도로에서 의문의 트럭 충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장군님,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울의 주인은 곧 바뀝니다. 가짜 영부인의 녹취록 속 목소리는 차디찬 금속성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예산의 구석구석을 갉아먹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은 고스란히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안방외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가짜 영부인의 비밀 금고를 노렸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입수한 그 낡은 명부,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그 명단을 한 장씩 넘기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아니, 이게 대체 왜,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명단의 가장 마지막 줄. 그곳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했던 제 아내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진짜 영부인의 실종을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 아내도 이미 그들의 거미줄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제 아내는 평소 저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우아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매일 밤 제 곁에서 잠들며 제 일거수일투족을 평양에 보고하고 있었다니요. 여러분, 소름 돋는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명단을 분석하던 중 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12명의 멤버 중 3명은 이미 북한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내려온 대역들이었습니다. 진짜 장관 부인들은 이미 북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거나 처형당한 상태였던 것이죠. 제 아내도 과연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도 가짜 영부인처럼 껍데기만 같은 괴물일까요? 어둠 속에서 명단을 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링. 평소보다 더 차갑고 기계적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명단을 품에 숨겼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아내가 어둠 속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생긋 웃더군요. 여보, 아직 안 자고 뭐해요?
꽃꽂이 강사님이 선물로 주신 차가 있는데 같이 한잔할까요? 아내의 손에는 그 끔찍한 안방회의 상징인 보라색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동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권하는 이 찻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만 해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방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가짜 영부인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전역에 숨겨진 3만 명의 잠든 간첩들을 깨우는 각성지령입니다. 어제 인사를 나눴던 이웃이 오늘 밤 칼을 들고 당신의 문을 두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창밖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매일 아침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경비 아저씨, 따뜻한 국밥을 말아주던 식당 할머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던 유치원 선생님까지. 이 평범한 이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을 노리는 암살자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숨어든 3만 명의 잠든 간첩, 즉 슬리퍼 셀이 동시에 깨어나는 그 소름 끼치는 순간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하는 데는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아내의 정체를 알고 난 뒤 제 세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슬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죠. 가짜 영부인이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3만 명의 공작원에게 드디어 각성지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영부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짧은 문구였죠. 태양이 떴다. 여러분, 이 네 글자가 대한민국을 암흑으로 몰아넣는 도화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돌변한 것은 우리 아파트의 정겨운 경비원 이 씨였습니다. 평소 제가 퇴근할 때마다 수고한다며 캔커피를 건네주던 그 순박한 노인이었죠. 그런데 지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경비실 책상 밑에서 시커먼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파트 입구를 봉쇄하고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아니, 이 씨,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 총은 또 어디서 났고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이 씨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 요원님, 오랫동안 참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태양 아래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씨의 눈빛은 이미 제가 알던 그 다정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위장해온 특수부대 출신의 공작원이었던 겁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단골 국밥집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주방 지하 깊숙한 곳에서 기름칠이 잘 된 AK-47 소총 수십 정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밥을 나르던 쟁반 위에는 이제 수류탄이 가득 쌓여 있었죠. 길거리를 누비던 택배 기사들은 배달 상자 대신 사제 폭탄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택배 상자가 사실은 우리 집을 날려버린 지옥의 상자였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 교사들 중 포섭된 간첩들이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유치원을 요새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모들은 울부짖으며 유치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그곳은 총을 든 악마들의 소굴로 변해 있었죠. 제가 평소 믿고 의지하던 슈퍼주인도 사실은 북한에서 내려온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서울의 법은 끝났다. 장군님의 명령만이 유일한 진리다. 여러분, 이 3만 명의 간첩이 어떻게 15년 동안이나 정체를 들키지 않고
우리 곁에 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짜 영부인이 운영하던 대규모 자선단체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선사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전국 방방곡곡에 거점을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급하며 관리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낸 기부금이 사실은 간첩들의 월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서울 시내의 주요 교량과 터널은 순식간에 폭파되었습니다. 평범한 주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붉은 완장을 차고 장군님 만세를 외치며 폭동을 유도했습니다. 경찰 내부에도 이미 스파이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서 무기고를 활짝 열어주어 폭도들이 무장할 수 있게 도왔죠. 제 동네는 순식간에 거대한 북한군 전초기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축구를 하던 이웃들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이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들, 제정신이야? 우리가 15년을 같이 살았잖아.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제가 울부짖자 붉은 완장을 찬 이웃집 남자가 제 멱살을 잡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린 단 한순간도 너희를 이웃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 오직 이날만을 기다려왔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15년 동안 누구와 살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믿었던 평화는 그저 가짜 영부인이 짜놓은 정교한 덫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군대도 경찰도 이미 내부 스파이들 때문에 마비된 상태였죠. 그때였습니다. 제 아파트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쾅. 강요원,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 문 밖에는 평소 제게 반찬을 나눠주며 살갑게 굴던 옆집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고기용 칼이 들려 있었고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등 뒤로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잊혀졌던 노병들 뿐입니다. 70년 전 이 나라를 지켰던 그 노인들이 다시 한번 총을 들고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미쳐버린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짜 영부인의 각성지령 앞에 대한민국은 이대로 영영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첨단 무기가 마비되고 젊은이들이 공포에 질려 숨어버린 그 순간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진짜 거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잊혀졌던 70대, 80대의 노병들. 평생을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군복과 훈장을 꺼내든 그들이 가짜 영부인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마지막 목숨을 건 황혼작전을 선포했습니다. 제 옆집 청년이 광기에 어린 눈으로 시카를 휘두르며 제 목을 노리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묵직하고도 일정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벅, 벅, 벅. 그것은 젊은 군인들의 가벼운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늙은 호랑이의 발걸음이었죠. 이놈, 어디서 감히 칼부림이냐? 천둥 같은 호통소리와 함께 나타난 분은 바로 제 아버지, 강중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70대의 연세가 무색하게 낡은 베레모를 깊게 눌러쓰고 계셨죠. 아버지가 휘두른 지팡이는 단숨에 간첩 청년의 손목을 강타했고 청년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뒤따라오던 노병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강씨가 정신 차려라. 나라가 이 꼴인데 국정원 요원이라는 놈이 겁을 먹어서야 되겠느냐. 아버지는 제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름진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을 보셨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끄는 구국 결사대는 모두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노병들이었습니다. 간첩들이 최신형 스마트폰과 암호화된 통신망을 쓸 때 우리 노병들은 장롱 구석에서 꺼낸 낡은 무전기와 무전 가절선을 챙겼습니다. 여러분, 디지털은 해킹할 수 있어도 아날로그의 끈질긴 생명력은 평양의 공작원들도 계산하지 못한 변수였죠. 장롱 속 깊이 간직했던 낡은 훈장과 베레모를 꺼내 입는 70대 노병들의 비장함. 강식에 붙인 강중령이 지휘하는 구국 결사대의 정격적인 집결. 노인들의 낡은 라디오와 구식 무전기가 간첩들의 첨단 통신을 교란하는 기적. 젊은 놈들은 모르는 길이라며 청와대 지하 비밀 하수구 지도를 펼치는 노병들. 노병들이 직접 용접하고 개조한 가스통 폭탄과 화염병의 위력. 손주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적들의 기관총 앞을 당당히 걸어가는 노병들의 눈물. 노병 중 한 명이 15년 전 진짜 영부인을 지켰던 최후의 호위무사였음이 드러남. 간첩들의 거점을 급습하여 인질로 잡힌 어린아이들을 구출하는 노병들의 활약. 빨갱이 놈들의 수법은 내가 제일 잘 안다며 적의 심장을 찌르는 노병의 일침. 청와대 정문 앞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장렬히 산화하는 노병 영웅들의 마지막 모습. 강요원, 걱정하지 말게. 우리가 청와대 지하 지도는 손바닥 보듯 훤히 안다네. 이 하수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비상 탈출용으로 만든 곳이지. 노병 중 한 분인 최 어르신이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최 어르신은 15년 전 진짜 영부인을 모셨던 마지막 호위무사였습니다. 그는 진짜 영부인이 실종되던 날 오스트리아에서 유일하게 의문을 제기했다가 강제 전역당했던 비운의 군인이었죠. 그날 내가 지키지 못한 영부인님을 위해 오늘 이 목숨을 바치겠네. 최 어르신의 눈에는 15년간 쌓아온 회한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노병들은 낡은 트럭에 가스통 폭탄을 싣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간첩들의 최신형 장갑차가 길을 막아섰지만 노병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아, 대한민국은 너희 같은 놈들이 넘볼 땅이 아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대를 잡고 그대로 장갑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엄청난 폭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고 그 틈을 타 노병들은 청와대 담벼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간첩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배운 전술 교본에는 이런 무모하고도 용맹한 노인들의 전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청와대 진입 직전에 밝혀졌습니다. 제 아버지 강중령이 사실은 15년 전 오스트리아에서 진짜 영부인을 탈출시키려다 실패하고 그 죄책감에 국정원 내부 스파이들에 의해 기억이 조작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기억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고문을 견디며 이날만을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노병들은 간첩들이 요새화한 청와대 정원을 지나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적들의 총탄이 쏟아졌지만 노병들은 나를 밟고 가라며 서로의 몸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손주 같은 아이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을 보자 노병들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놈들아,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아버지는 몸에 폭탄을 두른 채 적진의 심장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용기에 압도당한 간첩들은 총을 내던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죠. 드디어 청와대 본관 담벼락에 손이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담을 넘으려는 찰나 차갑고 우아한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강중령님. 15년 전에는 운 좋게 살려드렸는데
오늘은 제 발로 죽으러 오셨군요. 담벼락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은 바로 가짜 영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북한제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 뒤로는 검은 복면을 쓴 정예 공작원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병들의 낡은 권총과 가짜 영부인의 최신형 자동 권총이 마주본 긴박한 순간, 과연 아버지는 15년 전에 한을 풀고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인 노병들마저 이곳에서 장렬히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가짜 영부인의 입술이 비열하게 휘어지는 순간 저는 아버지를 향해 절규하며 뛰어나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 최후의 결전이 시작됩니다. 가짜 영부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심장부 청와대 본관 복도에서 피 튀기는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화려한 금빛 샹들리에가 총탄에 맞아 비명처럼 바닥으로 추락하고 우아하던 관저의 카펫은 붉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15년간 우리를 속여온 그 악마 같은 여인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저 강식과 노병들은 목숨을 걸고 돌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어지십니까? 대한민국 국모라 칭송받던 그 여자가 한복 소매 속에서 시커먼 북한제 7.62mm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영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보다 더 잔인한 살인 병기의 눈빛이었죠. 강식, 내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너희 노인네들과 함께 여기서 뼈를 묻게 해주마. 그녀가 쏜 총탄이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통을 참으며 단검을 꽉 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첩보 요원으로 살며 수많은 적을 만났지만 이렇게 사악한 존재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노병들이 엄호 사격을 하는 사이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단검이 그녀의 뺨을 길게 그어버린 순간, 세상에,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붉은 피가 흐르는 대신 실리콘 가죽이 너덜너덜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찢어진 틈 사이로 드러난 것은 흉측한 흉터로 가득한 북한 공작원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15년간 우리가 보아온 그 아름다운 얼굴은 정교하게 제작된 가면이었던 겁니다. 이 괴물 같은 년, 내 정체가 드디어 드러났구나. 제가 소리치자 그녀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제야 알았느냐? 나는 평양의 위대한 장군님께 직접 지령을 받는 영호 공작원이다. 너희 남조선 놈들은 15년 동안 내 발밑에서 춤을 춘 것이야.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총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대통령이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약물에 취해 흐릿한 눈으로 가짜 영부인의 찢어진 얼굴을 본 대통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신, 대체 누구야? 내 아내는 어디 있어?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거냐고. 대통령의 통곡 소리가 청와대 본관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끝은 더 참혹했습니다. 노병 최 어르신이 영부인의 침실 및 지하 비밀 통로를 찾아냈고 그 끝에서 우리는 15년간 감춰졌던 대한민국 최고의 비극을 마주했습니다.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 그곳에는 낡은 한복 조각을 걸친 해골 하나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15년 전 오스트리아에서 실종되었던 진짜 영부인의 시신이었습니다. 가짜 영부인은 진짜 영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청와대 지하에 숨겨두고 그 위에서 국무 행세를 하며 대통령을 조롱해왔던 것입니다. 장군님,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끝입니다. 가짜 영부인은 갑자기 품속에서 붉은색 자폭 장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청와대 전체를 날려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심장을 향해 단검을 내리꽂았습니다. 푹! 살점을 파고드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가짜 영부인의 숨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피를 토하며 제 귓가에 마지막으로 소름 끼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미 늦었다. 내가 죽으면 전국에 숨겨진 30개의 핵가방이 터지게 되어 있다. 너희는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동시에 청와대 상황실의 모든 모니터가 붉은색으로 변하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29, 28, 27. 전국 각지의 주요 시설에 숨겨진 핵가방들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노병들은 피 묻은 손으로 태극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청와대 본관 지붕 위로 올라가 찢어진 국기 계양대에 태극기를 다시 꽂았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는 이겼다! 노병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지만 제 눈앞의 숫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짜 영부인의 사체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대한민국 고위 관직자들의 온갖 치부와 비리가 담긴 기밀 칩이 이식되어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 한 평양의 치밀한 계획이었죠. 대통령은 독약을 마신 듯 검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청와대 상공에는 간첩들이 장악한 헬기들과 우리 공군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밝혔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파괴된 조국과 핵폭발의 위협뿐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그 여자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카운트다운을 멈추고 다시 건국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한 안방의 가면은 벗겨졌지만 그녀가 뿌려놓은 죽음의 씨앗들이 전국에서 싹을 틔우려 합니다. 과연 강식과 노병들은 이 마지막 재앙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은 이대로 붉은 화염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창밖으로 떠오르는 저 태양을 보십시오. 저 빛은 과연 대한민국을 비추는 희망의 서광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태워버릴 핵폭발의 성광일까요? 전국의 30개 핵가방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멸망의 문턱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승리 뒤에 숨겨진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가짜 영부인의 심장이 멈추고 청와대 모니터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숫자 10, 9, 8.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은색으로 빛나는 초미세 기밀칩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핵가방의 신호를 차단할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요. 제발, 제발 멈춰라. 제가 칩을 해킹 단말기에 꽂는 순간 숫자는 1초를 남기고 멈췄습니다. 삐익 하는 소리와 함께 전국의 핵가방은 무력화되었고 대한민국은 멸망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청와대 본관 지붕 위에서 태극기를 든 노병들이 외치던 대한만세 소리는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곧이어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거대한 숙청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가짜 영부인의 배후에서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던 정치인과 경제인 그리고 안방의 멤버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광화문 광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화려한 옷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보셨어야 합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영부인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성난 민심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했던 3만 명의 간첩들은 정격 체포되었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처단식이 열렸습니다. 붉은 완장을 찾던 이웃들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3만 명의 간첩과 부패 권력자들의 대규모 숙청 작업, 가짜 영부인의 배우였던 안방의 멤버들과 거물급 정재계 인사들의 정격 체포,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선포된 강력한 국가안보 비상체제, 나라를 구하고 장렬히 전사한 노병 영웅들의 국립현충원 안장과 전국민적 애도, 강식이 국정원 내부에 남은 스파이들을 뿌리 뽑기 위해 벌이는 피해 추적, 평양 내부에서 일어난 권력 다툼과 가짜 영부인 실패에 따른 대규모 폭발 사건, 다시 찾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된 시민들, 강식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무의식 중에 지령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충격적 순간, 청와대 안방 청소 도중 발견된 제2의 가짜 영부인 공작 계획서. 여러분, 이 거대한 승리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우리 노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강중령을 포함한 수많은 노병은 그날 청와대 정문 앞에서 태극기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노병들의 연결식 날 하늘도 슬픈지 굵은 빗줄기를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검은 띠를 두른 채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가짜의 품에 안겨 나라가 무너지는 줄도 몰랐던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의 끝에서 밝혀야 할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왜 목숨을 걸고 가짜 영부인을 쫓았는지 아십니까? 현충원 안장식이 끝나고 제가 입수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는 믿기 힘든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알프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진짜 영부인. 그녀는 바로 저 강식을 낳아준 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권력의 암투 속에서 버려진 진짜 영부인의 비밀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 어머니를 죽인 가짜의 목을 친 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15년 만에 이뤄진 아들의 복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밤마다 아내의 잠든 얼굴을 봅니다. 제 아내는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내 머릿속에서 말을 걸었어. 꽃꽂이 강사가 준 차를 마시면 나도 모르게 당신의 서랍을 뒤지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끝일까요? 아내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잠들어 있는 간첩일까요? 제가 청와대 안방을 다시 정리하다가 발견한 1급 기밀 문서에는 소름 끼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2의 가짜 영부인 공작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아내를 타겟으로 함. 평화로운 시장 거리는 다시 활기를 찾았고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옆집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그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미소가 진짜인지 아니면 잘 만들어진 실리콘 가면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원함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 남은 스파이들을 추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를 혹은 남편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 우아한 미소 뒤에 평양의 칼날이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자막이 올라가는 순간에도 제 귀에는 가짜 영부인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